혜진아, 순자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약속 잊지 마. 내가 죽으면 내 사진을 태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혜진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사진이 뭐라고 그래요? 사진은 어머니의 추억인데. 혜진이 다시 물었지만 순자는 더욱 간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사진 뒤에 진실이 있다. 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영민이는 내가 다 알면 순자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갑자기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서 산소 마스크를 씌웠죠. 순자의 말은 끝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진 뒤에 진실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영민에 대해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요? 순자님에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건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면서 장순자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82살의 순자는 전직 판사답게 매사에 침착하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차를 우리고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계획하는 것이 그녀만의 루틴이었죠. 혜진아, 아침 준비됐니? 순자는 부엌에서 나오는 며느리를 향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혜진은 44살의 변호사로 미혼모 출신이었지만 성실하게 가정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오영민과 재혼한 지 벌써 3년째였죠. 네, 어머니. 아침 드세요. 혜진은 정갈하게 차린 상을 순자 앞에 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순자는 혜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영민의 첫 번째 결혼이 파탄났을 때의 혼란스러움을 생각하면 혜진이 이 집에 들어온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참 다행이다. 애도 잘 키우고 우리 영민이도 안정됐고. 순자는 혜진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영민은 겉보기에는 가정을 잘 챙기는 남편 같았지만 사소한 거짓말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회사 일이라고 했지만 술 냄새가 진동했죠. 돈 문제로도 종종 혜진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 생활비를 조금 줄여야겠어라고 말하면서도 며칠 뒤에는 비싼 시계를 차고 나타나곤 했습니다. 혜진은 이런 모순들을 직접 따지지는 못했습니다. 미혼모라는 과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러웠거든요. 영민이 종종 내가 당신 같은 처지의 여자와 결혼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라는 식으로 말할 때면 혜진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도 순자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혜진을 진정으로 아꼈고 혜진의 아이도 친손주처럼 돌봐주었습니다. 순자는 혜진이 변호사로 일하는 것도 적극 지지했죠. 여자도 자립해야 한다. 내가 일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혜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순자가 불쑥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혜진아, 내가 죽거든 내 사진을 태워버려라. 꼭 그래야 한다. 혜진은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진을 태우다니요? 혜진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꼭 약속해라.
이유는 묻지 말고.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함께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진은 순자의 갑작스러운 부탁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이 뭐라고 태우라고 하시는 거죠? 그건 어머니의 추억인데. 혜진은 웃어넘기려 했지만 순자의 표정이 워낙 심각해서 더 이상 농담으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약속한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우냐? 순자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은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그날 밤 혜진은 잠들기 전까지 순자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왜 사진을 태우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그렇게 간절하게 말입니다. 혜진은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에 잠들었습니다. 순자의 이상한 부탁이 있은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순자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순자의 열이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기침은 더욱 심해졌죠. 혜진이 병원에 가자고 권했지만 순자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이야. 나는 아프지 않아. 그러나 어느 날 밤 순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혜진은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폐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영민은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지만 그의 반응은 혜진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아프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죠? 영민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의 나이를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볼 상황이 아닙니다. 병실에서 순자는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혜진은 밤낮으로 간병을 했고 영민은 낮에 잠깐씩 들르는 정도였습니다. 당신이 변호사 일 쉬고 여기 있으면 되잖아. 나는 회사 일이 바빠서라는 것이 영민의 변명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항생제 치료에도 반응이 좋지 않고 나이상 회복력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자가 정말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실감했죠. 반면 영민은 담담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강하신 분이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큰 걱정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의 의식이 잠깐 돌아왔습니다. 혜진은 순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순자는 혜진을 알아보고는 힘겹게 손짓했습니다. 혜진은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혜진아. 순자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약속? 잊지 마라. 내가 죽으면 내 사진을 태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혜진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사진이 뭐라고 그래요? 사진은 어머니의 추억인데. 혜진이 다시 물었지만 순자는 더욱 간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사진 뒤에 진실이 있다. 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영민이는 내가 다 알면. 순자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갑자기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서 산소 마스크를 씌웠죠. 순자의 말은 끝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진 뒤에 진실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영민에 대해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요? 이틀 후 순자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영민의 모습은 혜진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영민은 울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문객들 앞에서도 덤덤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장례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영민은 혜진에게 재산 분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재산 정리를 해야겠어. 집도 팔아야 하고 예금도 확인해 봐야 하고. 혜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할 때야?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사흘도 안 됐는데. 혜진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현실이 급하니까. 당신도 알잖아. 생활비도 빠듯하고 아이 교육비도 들어가고. 영민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정에만 휩쓸려서는 살 수 없어. 혜진은 낯선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알던 남편인지 의문이 들었죠. 순자가 마지막에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진 뒤에 진실이 있다. 영민이는 내가 다 알면. 그날 밤 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유언 같은 당부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진을 태워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진 뒤에 숨겨진 진실을 먼저 알아봐야 하는 걸까요?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나고 혜진은 순자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민은 빨리 정리해서 집을 정리하자며 재촉했지만 혜진에게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순자의 마지막 당부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어머니 방부터 정리할게요. 혜진은 영민에게 말했습니다. 영민은 알아서 해. 나는 서류 정리하느라 바빠라며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혼자서 순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은 순자의 채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순자가 평소 사용하던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둘러보며 어디서부터 정리를 시작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때 화장대 옆 서랍장 위에 놓인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순자와 남편 그리고 어린 영민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혜진은 그 사진을 보며 순자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사진을 태우라고 하셨는데 혜진은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사진을 태우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순자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한 이유가 뭘까요? 혜진은 액자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평범한 나무 액자였지만 뒷면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액자 고정 부분이 조금 느슨해 보였거든요. 혜진은 조심스럽게 액자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확인해 보자. 혜진은 작은 드라이버를 가져와서 액자 뒷면의 고정 부분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사진 뒤쪽을 확인하려는 순간 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뒷면에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얇은 종이 같은 것이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죠. 혜진은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순자가 말한 진실인 걸까요? 혜진은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펼쳐보는 순간 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것은 유전자 검사서였습니다. 정확히는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였죠. 검사서에는 영민의 이름과 어떤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민과 그 아이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없다는 뜻이었죠. 이게 뭐지? 혜진은 검사서를 다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날짜를 보니 몇 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생소했지만 분명히 영민이 아버지라고 주장했던 아이인 것 같았습니다. 혜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영민이 친자가 아닌 아이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뜻인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순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검사서를 숨겨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숨긴 거지? 혜진은 검사서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검사를 의뢰한 사람은 순자였습니다. 순자가 직접 영민과 그 아이의 친자 관계를 확인한 것이었죠. 더 자세히 보니 아이의 어머니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이 모르는 여성의 이름이었습니다. 혜진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 여성은 누구일까요? 영민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혜진은 휴대폰을 꺼내서 그 여성의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몇 개의 기사가 나왔는데 그 중 하나가 혜진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보험금 관련 사건 기사였습니다. 그 여성이 남편의 보험금을 받고 얼마 후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설마, 혜진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영민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순자가 이 검사서를 숨겨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걸까요? 혜진은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려 했지만 그때 영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아, 뭐하고 있어? 영민이 방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혜진은 급히 검사서를 다시 사진 뒤에 숨기고 액자를 원래대로 조립했습니다. 어머니 사진 정리하고 있어요. 혜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영민은 방안을 둘러보더니 빨리 정리해. 부동산 업체에서 내일 와서 시세 확인한다고 해라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혜진은 영민이 나간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순자의 마지막 말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영민이는 내가 다 알면. 순자는 영민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혜진이 그 진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순자는 혜진이 그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태우라고 하면서도 그 뒤에 증거를 숨겨둔 것이겠죠. 혜진이 사진을 태우려다가 그 증거를 발견하기를 바랐던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결심했습니다. 이 검사서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봐야겠다고 말입니다. 순자가 목숨을 걸고 남긴 메시지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서에 나온 여성의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혜진은 변호사로서의 직감으로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민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민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부동산 업체 사람들 온다고 했으니까 집 정리 좀 해놔. 영민은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혜진은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영민이 출근한 후 혜진은 법무법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동료 변호사인 김민석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죠. 민석은 혜진과 오랫동안 함께 일한 신뢰할 만한 동료였습니다. 혜진 씨, 어서 와요. 시어머니 장례 치르느라 고생 많았죠. 민석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혜진은 고맙다고 인사한 후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습니다. 민석 씨, 개인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혜진은 검사서에 나온 여성의 이름과 보험금 사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물론 영민과의 연관성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죠. 혹시 이 사건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까요? 민석은 컴퓨터를 켜고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있네요. 생명보험금 관련 사건이었어요. 남편이 사고로 사망한 후 보험금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의혹이요? 남편의 사망이 너무 우연의 일치라는 거였어요. 보험금 액수도 상당했고
사망 직전에 보험을 추가로 가입했다는 정황도 있었고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기소되지는 않았어요. 민석이 화면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도 얼마 후에 사망했다고 되어 있네요. 자동차 사고였대요. 이것도 보험금이 나왔고, 민석의 말에 혜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혜진은 더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여성에게 아이가 있었나요? 네,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어머니 사망 후 친척집에서 키우고 있다고 하네요.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검사서에 나온 아이 말이에요. 혜진은 이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영민이 그 여성과 어떤 관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온 혜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영민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더 조사를 해봐야 할까? 하지만 영민이 최근 들어 예민해진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영민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이었죠.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부동산 업체 사람들이 와서 시세 확인했어. 생각보다 집값이 많이 올랐네. 영민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이 집 팔면 꽤 큰 돈이 될 것 같아. 그런데 영민의 다음 말이 혜진을 놀라게 했습니다. 참, 어머니 유품 정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 중요한 서류 같은 건 없었어? 혜진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영민이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별다른 건 없었어요. 그냥 옷가지랑 일반적인 물건들만 있더라고요. 사진이나 서류 같은 것도 다 확인해 봤어? 영민의 목소리에 뭔가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대충 봤는데 특별한 건 없었어요. 혜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영민의 반응을 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영민은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취한 상태였죠. 당신 요즘 왜 그렇게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봐? 영민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혜진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런 적 없는데요. 내 뒷조사라도 하는 것 같아. 요즘 자꾸 이상한 질문하고 영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냥 요즘 힘들잖아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혜진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영민은 점점 더 공격적이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 같은 미혼모랑 결혼해 준 걸 잊었어? 감히 나를 의심해? 영민의 말에 혜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술에 취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혜진의 과거를 들춰내는 것이 영민의 습관이었거든요. 당신이 어떤 처지였는지 기억해.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내가 다 받아줬잖아. 영민은 계속해서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주제에 나를 의심하다니. 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제 몫은 다 하고 있어요. 변호사로 일해서 생활비도 보태고 있고. 하지만 영민은 비웃었습니다. 그 정도 돈으로 뭘 한다고? 그날 밤 혜진은 이 결혼 생활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민의 태도는 점점 더 위협적이 되고 있었고 순자가 남긴 증거는 더 큰 비밀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아이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민과의 갈등 이후 혜진은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검사서는 너무 중요한 증거였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했습니다. 혜진은 법무법인 사무실에 있는 개인 금고에 그 서류를 보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중요한 서류 정리할 게 있어서. 혜진이 영민에게 말했습니다. 영민은 알았어.
나도 오늘 늦을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혜진은 곧바로 금고로 향했습니다. 그 검사서와 함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서류들도 함께 넣어두었죠. 이제 안전하겠지.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혜진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무실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혜진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어젯밤에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어요. 혜진은 급히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경찰도 와 있었고 사무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값비싼 컴퓨터나 사무기기들은 그대로 있었는데 금고만 털린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뭐가 없어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서류들은 그대로 있었는데 유독 그 검사서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 사무실에 들어왔다고요? 혜진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CCTV는 확인해 봤나요? 그게 CCTV도 이상해요. 어젯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화면이 나오지 않아요. 누군가 조작한 것 같아요.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검사서를 가져간 것이었죠.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 혜진은 동료 민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상해요. 왜 하필 그 서류만 가져갔을까요? 민석도 의아해했습니다. 누군가 그 서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혜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증거도 없어졌고 영민이 자신의 조사를 눈치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영민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죠. 당신 오늘 사무실에서 잃어버린 게 있다면서? 혜진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영민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소식이 빠르거든. 영민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뭘 잃어버렸는지 궁금하네. 중요한 서류였나? 혜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계약서 같은 것들이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였어요. 영민은 비웃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서류를 금고에 넣어둘 이유가 있을까? 그러더니 갑자기 서재에서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혜진이 보기에는 서류 봉투 같았습니다. 그거 내가 갖고 있어. 영민이 봉투를 흔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영민이 그 검사서를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뭘 찾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 어머니가 숨겨놓은 거 말이야. 영민의 목소리는 점점 위협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찾아서 뭘 하려고 했던 거야? 혜진은 부인하려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시치미 떼지 마. 어머니가 죽기 전에 뭔가 말했잖아. 사진을 태우라고 했다면서? 영민이 일어서며 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사진 뒤에 뭐가 있는지도 알고 있고 혜진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영민 씨, 진정해요. 우리 이야기로 풀어요. 이야기? 영민이 웃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 말 안 들으면 끝이야. 이 서류가 뭘 의미하는지 알잖아. 경찰에 가져가면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고. 영민은 봉투를 다시 흔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서류는 내 손에 있어. 당신이 아무리 떠들어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잖아. 혜진은 완전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영민이 자신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증거까지 없애버렸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영민의 표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차가운 눈빛이었죠. 그런데 말이야. 영민이 혜진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나에 대해 너무 많이 알게 된 것 같아. 그게 문제야. 혜진은 아이가 걱정되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집에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었습니다. 혜진은 당장 이 집을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어디 있어? 영민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혜진의 가슴이 더욱 조여왔습니다. 영민이 아이에게까지 해를 끼칠 생각인 걸까요? 혜진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자가 목숨을 걸고 남긴 증거도 사라졌고 영민은 자신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영민은 평상시처럼 잠자리에 들었지만 혜진은 그의 모든 행동이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영민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혜진은 조심스럽게 침실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혜진은 순자의 마지막 당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내 사진을 태워버려라. 그 뒤에 진실이 있다. 순자는 영민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알고 있었고 혜진이 그 증거를 발견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증거는 영민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혜진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순자가 그토록 간절하게 남긴 메시지를 헛되이 할 수는 없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아이의 안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영민이 출근하는 것을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영민이 나간 후 혜진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혜진은 경찰대학교 출신 친구인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은 현재 사설탐정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혜진과는 대학 시절부터 친한 사이였습니다. 지훈아, 나야. 급하게 도움이 필요해. 혜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지훈은 혜진의 상황을 듣고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혜진아,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날 오후 혜진은 지훈과 만났습니다. 지훈은 혜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민이 그 검사서를 훔쳐간 게 확실해? 응, 확실해. 그 사람이 직접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검사서 원본은 없지만 그 검사를 의뢰했던 병원이나 검사기관에는 기록이 남아있을 거야. 혜진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그럼 다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건가? 물론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영민의 다른 범죄 행위들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야. 보험 사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거든. 지훈의 말에 혜진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해. 영민이 이미 내 움직임을 알고 있다는 건 위험한 신호야. 아이 안전부터 먼저 확보해야겠어. 혜진은 지훈의 조언에 따라 아이를 친정 어머니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엄마, 며칠 동안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친정 어머니는 흔쾌히 승낙해 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혜진과 지훈은 영민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네트워크를 통해 영민이 재혼 전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아, 이거 봐. 지훈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영민이 지난 10년 동안 3번의 보험금을 탔어.
모두 가족 관련 사고들이었고 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3번이나. 첫 번째는 전처의 교통사고, 두 번째는 검사서에 나온 그 여성의 남편 사고사, 세 번째는 그 여성 본인의 교통사고. 지훈의 설명에 혜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영민이 매번 보험 수익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써서 자신을 수익자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야. 그것도 조직적으로 계획된. 지훈은 또 다른 발견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영민이 사용한 계좌들을 추적해 봤는데 상당한 금액이 해외로 빠져나간 흔적이 있어. 아마 증거 인멸을 위해서인 것 같아. 혜진은 이제 영민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빼내는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와 결혼한 걸까? 나는 돈도 많지 않은데. 혜진이 궁금해했습니다.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아마 내가 변호사라서 그랬을 거야. 법적 지식이 있으니까 의심받지 않을 수 있고 또 필요할 때 이용할 수도 있고. 그때 혜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민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혜진은 불안해졌습니다. 영민이 자신의 조사 활동을 또 눈치챈 걸까요? 지훈은 혜진을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찾은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할 준비를 마쳤어. 이제 영민은 도망갈 수 없어. 하지만 혜진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혹시 내가 위험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경찰에 미리 연락해놨어. 위급하면 바로 신고해. 그리고 이거 가져가. 지훈이 작은 녹음기를 건네주었습니다. 영민이 뭔가 자백하면 녹음해도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어. 혜진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순자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도 영민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영민의 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혜진은 심호흡을 하고 녹음기를 켠 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영민이 거실 소파에 앉아 혜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차가웠습니다. 늦었네. 어디 갔다 온 거야? 혜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이 학원에 갔다가 마트 좀 들렀어요.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은밀히 확인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말이야. 영민이 일어서며 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요즘 내가 이상해. 누구랑 만나고 다니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그냥 평소처럼 지내고 있는데. 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영민은 비웃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사설탐정이랑 만나는 게 평소 일이야? 혜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민이 자신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내 모든 움직임을 다 알고 있어. 영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지훈이라는 친구 말이야. 그 친구랑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궁금하네. 혜진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영민이 다 알고 있다면 이제는 정면 승부를 해야 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들을 알아냈어요. 내가 한 일? 영민이 웃었습니다. 뭘 알아냈다는 거야? 보험 사기요. 3번이나 보험금을 탔다는 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혜진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영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증거가 있어? 그냥 추측으로 그런 말하는 거야? 검사기관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당신이 그 검사서를 훔쳐가도 원본 데이터는 지울 수 없어요. 혜진의 말에 영민의 눈빛이 험악해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영민이 혜진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고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당연히 달라지죠. 당신은 감옥에 가게 될 거고 더 이상 누구도 해치지 못할 거예요. 혜진은 뒷걸음질 치면서 대답했습니다. 영민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아, 너 참 순진하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오면서 대비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너도 공범이 된다는 뜻이야. 영민의 말에 혜진은 당황했습니다. 우리 결혼한 지 3년 동안 넌 내 아내였어. 내 통장 관리도 했고 보험 서류에 서명도 했지. 혜진은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확실히 영민이 종종 서류에 서명을 부탁했었고 혜진은 별 생각 없이 서명해 줬었습니다. 그건 내가 모르고 한 일이에요. 법정에서 그게 통할까? 변호사가 모르고 했다고? 영민이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게다가 넌 변호사니까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거야.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 혜진은 영민의 계산된 위협에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지훈과 함께 준비한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뭐가 늦었다는 거야? 혜진은 핸드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지금 이 대화가 모두 녹음되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이 오고 있어요. 영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언제 신고했어?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겠다고 거짓말했어요. 당신이 그 말을 믿고 여기로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혜진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민은 창문으로 달려가 확인했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집 앞에 와 있었습니다. 이런 미친. 영민이 욕설을 내뱉으며 혜진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나를 배신한 거야? 배신이 아니에요.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혜진은 영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자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남기신 메시지를 헛되이 할 수 없어요. 영민은 필사적으로 도망칠 방법을 찾았지만 이미 집은 경찰들에게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지훈과 함께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오영민 씨 보험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영민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영민은 체포되면서도 혜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우리 아들까지 부정하는 거야? 그 아이는 내 아들이라고. 혜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당신을 막아야 해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봤어요. 그 아이는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그게 뭐 어때서? 내가 아버지 역할을 했는데. 영민이 계속 소리쳤지만 경찰들은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지훈이 혜진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 많았어. 잘 해냈어. 혜진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정말로 끝난 건가?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이제 끝났어. 녹음된 자백과 우리가 찾은 증거들로 충분해. 영민은 오랫동안 감옥에 있게 될 거야. 지훈이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혜진은 순자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순자의 마지막 당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비록 사진을 태우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영민이 체포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정에서의 재판은 혜진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영민의 범죄는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였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영민이 지난 15년간 최소 7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써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다행히 혜진과 아이는 그의 마지막 타겟이 되기 전에 진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혜진 씨 덕분에 우리 언니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난 후 영민의 두 번째 피해자의 동생이 혜진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언니가 정말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혜진은 그 말을 들으며 순자의 마지막 부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만약 순자가 그 검사서를 숨겨두지 않았다면 영민의 범죄는 계속되었을 것이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것입니다. 재판 결과 영민은 살인죄와 보험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영민이 직접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계획적으로 사고를 유도하고 보험금을 가로챈 것이 살인과 다름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혜진은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자의 집은 매각했고 그 돈으로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안전한 거죠? 아이가 새 집에서 물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아이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혜진은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안전해. 우리는 앞으로 행복하게 살 거야. 혜진은 아이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자가 바랐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새집 거실에는 순자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혜진은 결국 그 사진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진은 이제 혜진과 아이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약속은 다르게 지켰지만 어머니가 진정 원하셨던 일은 해냈어요. 혜진은 종종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덕분에 아이를 지킬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도 구할 수 있었어요. 법무법인에서도 혜진을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동료 민석은 혜진 씨가 없었다면 그 범죄자는 계속 다른 사람들을 해쳤을 거예요라며 혜진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혜진은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이나 보험 사기 피해자들을 전문적으로 돕는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혼모나 재혼 가정의 여성들이 혜진을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혜진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확신을 못 가지겠어요 라며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혜진은 그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감을 믿으세요. 그리고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혜진이 특별히 신경 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민의 첫 번째 피해자였던 여성의 아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아이는 이제 20살이 되었는데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모, 우리 엄마는 정말 어떻게 죽은 거예요? 그 아이가 물었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영민이라는 나쁜 사람 때문에 돌아가셨어.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은 처벌받았고 내 어머니의 억울함도 풀렸어. 그 아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었고 누구한테 말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혜진은 그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그리고 내 어머니도 하늘에서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야.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혜진은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따뜻한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살아있다면 이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사진 앞에 꽃 좀 놓을까요? 아이가 제안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그날 밤 혜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숨겨진 진실은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 아이는 안전한 세상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과 아이는 손을 잡고 밝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가고 혜진은 새로운 의뢰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자의 사진은 여전히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순자의 미소는 마치 잘했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유익한 사연을 이어갈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